이번 사연은 결혼하자마자 며느리 부려먹지 못해 안달난 시어머니에게 그딴 식으로 하니 아주버님이 이혼당한 거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요즘은 시댁 식구들 군기가 잘 잡혔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곳이 고향이고 친정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서울이 고향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이곳에 와서 살다가 저를 만나 결혼하게 된 케이스예요. 둘 다 20대 후반 동갑이고 결혼한 지는 1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연애할 때 못다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이에요. 아주버님은 이혼해서 다시 본가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녀인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주버님이 이혼한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는 곳이 엄청 시골인 것처럼 무시하듯 말하더군요. 서울에 비하면 엄청 시골 맞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게 티가 날 정도로 말을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짜증나서 남편에게 뭐라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청 뭐라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여자 잘못 만났다는 말까지도 하셨대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엄청 뭐라고 했다네요. 여자 편들려고 엄마한테 화를 내는 못된 자식이라고요. 이런 일 말고도 결혼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공정한 사람이니 제가 시댁 때문에 괴로울 일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더라도 남편은 항상 제 편이 되어줄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 후에도 남편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언제나 제 편이고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더 화를 내는 남편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참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타인들을 무시하듯 말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지방이 고향이라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무시했나 봐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나 됨됨이로 보나 시댁보다 친정이 더 낫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예정에 없던 예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양가에서 같은 돈을 지원받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단은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예단은 기본만 해와도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선심 쓰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바로 한마디 했어요. 엄마, 예단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럼 엄마 아빠가 저희 집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예단을 바래야죠. 이랬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불려가서 엄청 구박을 받았대요. 남들 앞에서 엄마를 그렇게 망신주는 아들놈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논리적으로 따졌지만 별 소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힘을 합쳐서 남편이 잘못한 거라고 우겼대요. 끝까지 따지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은 그 고집 한번 대단하다고 하며 혀를 찼답니다. 결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서울에서 제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일요일이었는데 저희는 토요일에 서울로 가서 놀다가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결혼식에 참석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점심때쯤에 서울에 도착해서 미리 시댁에 갔다가 나와서 마음 편히 놀려고 했어요. 그날 시댁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놓으라고 시키셔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이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시댁에서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우리가 서울 가면 토요일에 나가서 놀고 숙소를 잡아서 잘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네가 딸보다 낫다.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청소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를 본 김에 대청소를 하려고 했나 봐요. 남편은 우리 이제 나가봐야 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가긴 어딜 가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약속도 있고 밖에서 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보고 딸 같다고 한 게 청소시키려고 그런 말 하신 건가 보네요. 저 어머니 딸 안 해요. 딸 같다고 하고 이것저것 부려먹으려는 게 다 보여요. 이렇게 말했죠.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거지한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앞으로는 땡땡씨가 설거지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과 인사드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 사촌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또 서울에 갔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시댁에서 안 자고 숙소를 잡아서 잤어요. 점심에 시댁 식구들과 외식하고 저희는 남편 친구들 만나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시부모님을 다시 만났죠. 피로 현장에서 시부모님은 시고모님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마침 그 테이블에 자리가 남아서 저와 남편은 거기에 자리를 잡았죠. 고모님 한 분이 너네 시어머니 잘해주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농담으로 한 말씀 같은데 제가 말했죠. 예, 잘해주세요. 상견례 때 안 하기로 했던 예단을 받아야겠다고 우긴 거랑 저한테 시댁 대청소 시키려고 했던 거 말고는 기분 나빴던 건 없었어요. 엄청 큰 소리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모님들은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너네 시어머니 미쳤나 보다고 하시더군요. 고모님들은 우리 때도 며느리한테 그러지는 않았다. 이러셨어요. 뭐 집마다 분위기가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저녁에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 번갈아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하고 난리였어요. 남편은 제가 거짓말했냐고 남들이 알면 창피할 짓을 그러게 왜 했냐고 했지만 또 남편은 마누라 편들려고 엄마 망신 준 나쁜 자식이 되고 말았죠.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참 귀여웠어요. 제 편을 들어주려고 입에 개거품 물고 자기 부모님과 형에게 따지는 남편 너무 좋잖아요. 이런 일을 겪고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 가면 꼭 제가 설거지를 했으면 했는데 매번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밉살 맞아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는 거라더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는데 왜 네가 설거지를 하냐고 남편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저가 가서 밥 먹으면 이 사람이 설거지하니까 여기 오면 내가 해야지. 이 말 듣고 아주버님이 나서서 난리를 떨더군요.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짓을 보고 많이 참아주셨답니다. 황송하게도요. 어른들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니 눈치껏 어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게 도리라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시어머니 속을 무지하게 긁어놓는 못된 것들이래요. 못된 것들? 여기서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된 건 아주버님이라고 했죠. 그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집안일 하나 안 하고 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엄마가 빨래해준 옷을 입고 싶냐? 엄마가 청소할 때 청소기 돌릴 마음은 안 들었냐? 했어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없는지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며느리 참 잘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비꼬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는 애구나. 이러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네요. 어머님은 아주버님 이혼시켜서 데리고 사는 게 좋으신가 봐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아주버님은 못된 부모 닮아서 이혼당해서 처량하게 살지만 땡땡씨는 형이랑 달라서 시골 땅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볼만하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나도 형처럼 이혼시키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나올 때 시어머니 들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버님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렇게 천박한 욕을 할까? 이러고 시어머니에게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랐대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한테 놀랐는데 말이죠.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착하기만 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서울 가서 시댁 식구들이랑 식사를 하면 대부분 외식했고,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남편이 꼭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한 건 2번 정도 되네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도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란 거 알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않았으면 설거지는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솔선해서 시댁 대청소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요. 반반 결혼의 예단 요구는 뭘까요? 며느리가 오는 날은 시댁 대청소하는 날? 시어머니는 가정교육 시간에 매번 졸았나 봅니다. 네,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 그딴 식으로 하니까 아주버님 이혼당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이네요. 이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냐. 네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연을 일신사 채널에 있는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스니님이 어른한테 덤비고 뭐 누구 나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한테 좀 막말을 하고 잘했다고 눈눈이를 해야 된다고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죠. 네. 또 이런 댓글도 있어. 그쵸? 너가 병신이지. 왜 지금까지 참고 살았니? 진작 말을 하지. 그걸 누가 모르나. 알지. 근데 여러 가지 그 문화에 의한 세뇌받고 자란, 교육받고 자란 그런 기준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처음에 말을 못한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알겠지. 내 마음을 언젠간 알겠지. 내가 잘못하지 않고 잘하면 저 사람도 잘하겠지. 그거를 딱딱 부당한 거를 당하자마자 바로바로 부당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어른이 하는 말에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런 말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지금 뭐 이 쓰니님이 말하는 저는 20대 후반이고요. 뭐 30대 초반이고요. 이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자랐을 거예요. 아무리 MZ 세대라도. 그러니까 어른한테 얘가 어른한테 뭐 이런 거 부모한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테니까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요 며느리냐니 요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글에서는 보면은 이번 사연에서는 여기 쓰니님이 처음부터 말을 잘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쓰니님의 센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쓰니님은 한 가지만 딱 보고도 그냥 오케이 내가 그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 이렇게 딱 나누는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기가 이제 잘 잡혔대죠. 그 이후로 한번 보시죠. 뭐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 여자분은 지방에서 사는데 지방 뭐 소도시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무슨 시 뭐 요런 정도 되나 봐요. 그 광역시 말고 무슨 시 무슨 읍 뭐 요런 식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이 시골 사는 여자라고 시골이라고 콕 집어 말하면서 막 조금 무시하듯이 말을 했대잖아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냥 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예단 얘기를 꺼냈대잖아요. 뭐냐면 반반 결혼을 하기로 하고 예단은 없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을 한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단은 기본만 해오세요. 그러면은 이 쓰니님의 친정 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엄마 예단 안 하기로 했는데 뭔 소리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거를 분명히 자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뭐 받을 건 뭘 받아? 해줄 건 안 해주면서 왜 받을 건 받아? 그러면 예단 받을 거면 진짜 옛날식으로 예단 받을 거면 아들 결혼했는데 집 한 채 빡 해줘야지. 차 한 대 딱 뽑아주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명품백 하나 딱 사주고, 그리고 예물, 어?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한 1,000만 원어치 해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예단 받아야지. 왜 해줄 건 안 해주고 결혼은 반반 결혼이면서 왜 예단은 왜 꼭 받을 건 받아야지 이런 소리를 해 거기에다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집 해줘야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예단을 바래야지 왜 예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 공명정대한 사람이야. 자기 엄마 아빠라고 해서 뭐 팔이 안으로 굽네 어쩌네 뭐 이런 거 아닌 거야. 팔이 안으로 굽겠죠. 사람 심리가. 근데 이렇게까지 이런 경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팔이 안으로 굽고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졌대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도 참 웃긴다. 시아버지랑 남편이,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는 이 새끼야, 엄마를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시켜?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 편 들어줘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뭐 논리적으로 따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예단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예단을 얘기했으며 그거를 갖다가 뭘 받을 걸 받아야지 뭐 이런 소리를 할 거면 지불해 주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쭉 풀어나간 거야.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시아버지랑 그 아주버님도. 이게 뭐 집단 이기주의인가? 그냥 이기주의인가? 멍청한 건가? 잘 구별이 안 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쨌든 예단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네, 남편은 결국은 그 사이다 발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쓰니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이다 발언이죠. 그 사이다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너 이 새끼 참 고집 대단하다 이러고 확 이제 인신공격으로 나가는 거지. 논리로 안 되니까. 그죠? 로마의 정치가 중에 누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정치를 할 때 논리로 안 되면 인신공격을 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대요. 로마의 정치가가. 그게 이제 멘탈 무너뜨리기 뭐 그런 전략 전술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말빨에서 우위에 쓰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인신공격부터 하고 그래놓고 논리로 따지는 사람한테 논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가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인 거지. 말싸움에서 질 거라고 예정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기는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인신공격. 그러니까 특히 그거. 넌 참 고집도 세다. 이거. 이게 참 대단한 인신공격이에요. 그럼 순간 움찔한다. 나도 어렸을 때 움찔했거든. 근데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럴 때 뭐라고 받아치면 좋을까? 그래갖고 넌 참 고집도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은요. 그럼 나 같은 고집 대단한 사람이랑 맞서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고집 안 센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한번 받아쳤더니 효과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당황을 하더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당황한 걸 보니까 내가 또 자신감이 생기잖아. 아, 들어보세요. 내가 뭐 고집을 부린 게 있나. 난 고집 부린 게 아니고 난 이렇게 따졌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지금 막무가내로 나한테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인신공격에는 같이 인신공격으로 받아친 다음 그 다음 논리를 펼치면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대가 움찔했다는 건 당신도 고집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고집쟁이랑 같이 고집을 부렸으면? 막 이런 소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움찔을 했다는 건 그 사람이 완전 그 정도까지 막무가내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뭐 어쨌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고집 한번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런 사람이 되었다네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서울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혼집은 친정 근처 지방 소도시 그 스니님의 고향이라는 곳 네, 거기였는데 친정 근처에서 살면서 있다가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게 됐다가 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미리 다 얘기를 해놓은 거지. 우리는 밖에서 잘 거고요. 시댁에서 안 잡니다. 그리고 밖에서 잘 거고 잠깐 점심만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하고 간 거야. 그 얘기를 다 미리 다 해놓고 갔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딴소리를 하더래요. 그 설거지 다 이제 끝났는데 이 스니님이 이제 설거지를 한 건데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청소하자. 왜? 며느리랑 왜 같이 청소해야 돼? 내 집은 내가 청소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추정 나이가 제가 추정하기로 대충 이 스니님의 시부모님은 60 전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왜 스니님이 왔을 때 대청소를 하려고 그래? 왜? 도대체 왜? 일꾼 하나 온 거야? 뭐 파출부 하나 왔나? 그래서 대청소를 하길래 싫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밑밥을 깐 거예요.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난 널 딸로 생각한다. 난 딸 같은 며느리가 좋아. 난 널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딸로 생각할래. 이런 밑밥을 깔아놓고는 청소를 하자고 그랬대. 그런데 이제 이 스니님이 그 말을 콕 집어갖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그야말로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그럴 때마다 사사건건 사이다를 날리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말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오늘 저보고 딸 같다고 한 게 청소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저 어머니 딸 안 할 거예요. 딸 같다고 해놓고 이거저거 부려먹으려는 게 다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스니님이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치기 시작을 한 이유가 그거겠죠. 여기 이 사연에 나온 내용 중에 앞에서 나온 그 내용.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상견례 때 뜬금없이 예단은 기본만 받겠다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집단 이기주의처럼 시아버지랑 그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스니님 편을 들는 남편을 고집쟁이라고 몰아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하신 거죠. 바로 처음에 그 파악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센스가. 그리고 이제 덧붙인 말이 저 오늘 설거지한 거 시댁에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설거지예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얼마나 사이다야. 너무 잘했죠 진짜. 어린 사람이. 나 진짜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런 일 당했을 때 이렇게 딱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정도 배포 있었어 우리? 없었죠. 응? 당황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해야 되나? 할게요. 막 시어머니가 청소하라 그러면
네, 할게요. 막. 그리고 신나게 청소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 나 하기 싫었는데, 씨. 아, 씨. 막, 그리고 뒤에서 남편한테,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막. 남편 잡고. 그럼 남편이, 야, 너 아까 네가 어? 아, 뭐 기분 좋게 하더만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또 이러고 그러다가 둘이 또 대판 싸우고 그랬었잖아 우리. 아무튼 이 쓰니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모님들 만난 그 사건 참 그것도 사이다죠. 그러니까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 사촌 여동생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테이블을 딱 잡았는데 그 고모님들이랑 같이 앉아있더래, 시부모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고모님들이 이제 장난식으로 물어봤겠지. 야, 니네 시어머니 시집살이 안 시키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스님이, 저희 시어머니 잘해줘요. 그냥 상견례 때 예단 안 하기로 한 그거 다 약속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예단을 받겠다고 한 거랑 그리고 나 그때 갔을 때 막 대청소 나한테 시키려고 했던 거랑 그거 빼고는 기분 나쁜 일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자기가 한 행동을 말을 해주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못된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가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거를 다 상관이 없더라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너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잖아 라는 거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묘한 버릇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네가 그런 말을 했잖아. 너가 그런 행동을 했잖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무조건 책망을 받는다고 늘 책망을 받는 일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옛날 얘기, 자기가 잘했던 거에 대해서 너가 이런 말을 했었어. 라는 얘기조차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 그래. 왜? 자기는 늘 잘못했다는 얘기만 듣고 살았거든. 그래서 그랬는가 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했나 잘했나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그냥 좀 죽어주고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만만하게 보여? 그럼 개지랄 떨고 무슨 뭐 단세포 동물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가 봐요. 참 그래서 이제 고모님들 말이 더 사이다였어. 야, 우리 때도 며느리한테 그러지는 않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고모님들도 이제 쓰니님 편인 거야. 그러니까 요 분위기를 대충 보면 좀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모님들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신우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올케 언니한테 시집살이는커녕 뭐 아주 대쪽 같은 올케 언니한테 시집살이를 뭐 시키기는커녕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불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니님한테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또 이 일 있고 나서 또 시아버지랑 또 아주버님이랑 또 남편한테 전화해서 또 난리도 아니었대잖아요, 또. 근데 그 남편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누라 편들려고 엄마 망신 준 사람 됐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바른 소리를 한 건데, 자꾸 나쁜 쪽으로 몰리니까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제 이 쓰니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 아, 마누라인 내 편을 들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씩씩거리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귀엽다. 귀엽죠? 진짜로.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는 사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그냥 계속 부려먹을 생각만 있었더라. 뭐, 그러다가 남편이 설거지를 막 한 거예요.
그게 왜 설거지를 한 게 왜 한 거냐면 엄마가 밉살 맞아서 네. 그래서 설거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버님이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니네 여태까지 참았어. 어? 뭐 황송하게도 그런 얘기를 했대네. 참아주시기까지 했대네. 그게 그러니까 어른들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너넨 너무 개념이 없어. 그리고 너넨 개념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속을 너무 긁어놓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못된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쓰니님이 이제 받아친 말이 못된 건 아주버님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응?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남자래도 그렇지. 이혼해서 갈 데 오갈 데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결혼해갖고 나갔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이혼했다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쨌든 여기 시댁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런 주제에, 어? 엄마가 차려주는 밥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엄마가 빨래해서 개놓은 그 빨래들, 그 옷 입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청소기 돌릴 때, 그 청소기 뺏어서 청소기 돌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말 잘했죠. 이제 인신공격을 하니까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어. 이 아주버님은 너네들이 너무 개념이 없고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속상한 거야. 뭐, 뭘 잘못했는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부연 설명이 없어. 그냥 너넨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것 같아. 이게 또 심리전이야, 이것도 일종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신공격을 하길래 똑같이 인신공격을 한 거죠. 더 심하게. 그런 다음에. 그리고 서로 간에 인신공격을 해봐. 아랫사람이랑 윗사람이랑 인신공격을 서로 해봐요. 서로 비방을 해봐. 그럼 누가 더 열받아? 윗사람이 더 열받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주버님이 움찔 이렇게 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한 거죠. 그딴 식으로 했어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이라서 그딴 식으로 했어요. 이제 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딱 껴들어갖고 또 자기 큰아들 편을 드는 거죠. 너는 참 시골에서 자라서 보고 자란 게 보고 배운 게 없는 애구나. 또 그냥 막무가내 인신공격.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안 되는 집안들은 이렇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인신공격부터 해.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인신공격을. 그래야 멘탈이 무너지니까 상대방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그거에 안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같이 받아쳐. 넌 안 그랬어? 오빠는 안 그랬어요?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또 단점들을 쭉 열거를 해.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멘탈이 오히려 약해지잖아. 그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이번 일은 이러이러한 거잖아요. 이러고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이 사람들이 이 여기에 나오는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 참 당황스럽고 망신스럽고 기분 더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스니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랑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는 따져볼 사람도 아니고요. 스니님이 그냥 쟤한테는 무슨 말을 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니까 그냥 야 우리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겠냐 이러면서 그냥 피한다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지들끼리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서로 엄마랑 아들이랑 이혼한 아들이랑 아들 이혼시킨 엄마랑 둘이서 야 쟤는 안 되는 애다. 우리가 뭐 무서워서 피하겠니?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놔두자.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사람이 참 그런 거겠죠.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거겠죠. 아마도. 네.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놓고 막 나를 제멋대로 막 좌지우지 하려는 거, 그걸 못하게끔 만들기는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눈눈이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강약약강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한테도 내가 좀 죽어줘야 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할 말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니님처럼. 그러면은 내가 편하고 나랑 같이 함께하는 내 남편이 편하고 나랑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해지고 마음 편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거나 어디 몸이 한 군데 고장이 난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너는 싸가지가 없구나 뭐 이러길래 뭐 이혼시켜서 어머니는 아주버님 이혼시켜서 사는 게 좋은가 봐요. 데리고 사는 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아주버님은 못된 부모 닮아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됐다 이거지. 못된 부모 닮아서 이혼당해서 처량하게 살고 땡땡씨는 형이랑 달라서 시골 땅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잘난 척까지 했어 이제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지 앞에서 누가 잘난 척하는 거잖아. 왜? 잘난 척은 자기만 해야 되니까. 나만 잘난 척 해야 되는데 누가 잘난 척 해봐. 아주 물고 뜯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도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겸양이라고 하겠죠. 겸손이라기보다는. 뭐, 그래서 시골 땅 부잣집 딸, 그게 나다 이거야.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니네가 우리 집에 될 거 있냐? 시댁이.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런 취지의 말을 시어머니한테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참 볼만했대요.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쐐기를 박은 거죠. 엄마, 나도 형처럼 이혼시키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보면은 아마도 그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뭐 고부 갈등도 어느 정도 그게 전부는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그러니까 지 남동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야 우리 가자. 그리고 이제 진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나온 사람들은 피한 사람들은 이 스니님 부부인 거죠. 나오면서 이제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더 먹이고 스니님이 이제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주버님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렇게 천박한 욕을 할까? 그거 이제 시어머니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다 같이 들으면 더 좋고. 근데 시어머니 그 아주버님을 가정교육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겠죠. 그래서 더 열받으라고. 나 건드리면 나한테 인신공격해서 나 열받게 만드는 것보다 너네들은 그 10배 이상으로 더 열받을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딱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못 댐비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는. 왜? 남 괴롭혀서 기분 좋고 뭐 신나고 이런 이상한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인데 걔를 건드려 보니까 몇 번 건드려 봤는데 결과적으로 얘를 기분 나쁘게 해갖고 내가 막 신나는 그런 일은 안 생기고 나만 미쳐버리도록 열이 받더라. 며칠 동안 끙끙 앓고 머리 싸매고 눕게 만들더라 얘는 나를.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면 안 되나 보다. 그냥 단순한 논리예요. 그냥 끝이야. 이거는 얘가 한 말은 이게 옳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이거는 내가 조금 잘못된 거고 이 말은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얘가 안 받아들인 거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빡! 세게 나 잘난 척하면서 얘를 기죽이려고 팍! 했는데 얘가 기가 안 죽고 오히려 받아치네? 그러면 제 앞에서는 좀 조심해야지. 그리고
얘가 기가 죽었어. 그럼 요거는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도 될 인간이구만. 막 이러면서 우습게 알고 더지랄 떨고. 걔 인간이에요, 진짜. 그 인간 세상에서 왜 살아? 그거 진짜 세상에는 참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얘기 잘못 이렇게 딱 좋아 보이는데 그런 부당한 거 이렇게 탁 당했을 때 갑자기 까닥하는 사람한테 진짜 큰일 난다. 강력 사건도 일어난다. 진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가끔은 살아있는 게 용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막 조금 너무한 생각이기는 하지만요. 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여기 사연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겠죠.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쓰니님 부부한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으면 외식하고 시댁에서 밥 먹으면 남편이 꼭 설거지하고 근데 이게 이분이 그래도 착한 분인 게 제가 설거지한 건 2번 정도 되네요. 그 이후에 설거지를 했대요. 나 같았으면 기분 확 상해갖고 평생 안 해, 이씨. 어차피 그 자기 친정에 가면은 그 쓰니님이 다 설거지 한대잖아요. 쓰니님 남편 되시는 분은 설거지 안 하고. 그러니까 난 시댁 가서 절대 나는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무려 2번이나 했대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아량이 넓은 사람인데 근데 또 딱 표독스럽게 말해야 될 때는 딱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이런 캐릭터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맛에 아마 내가 갖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할 수 있어. 근데 어렸을 때 그때는 나는 못했어. 그래서 나는 당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캐릭터는 그렇지 않아. 너무 멋져 보여. 내가 대리만족을 해. 그것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서 난 그때 왜 그랬을까? 못했을까? 네. 이런 대리만족 때문에 일신사를 자꾸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에 쓰니님의 독백이 나오죠. 시어머니가 처음에 예단서부터 막 그딴 막 나한테 막 걸고 넘어지는 나를 긁어놓는 그런 소리만 안 했으면 내가 시댁 가서 나 며느리예요 그러면서 설거지 정도는 했을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근데 뭐 대청소를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며느리 아닌가요? 그냥 그리고 반반 결혼했어. 그러면 그냥 그래 살아라 너네는 너네끼리 잘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지방에서 이렇게 둘이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뭐 연봉도 괜찮다는 거 보면은 지방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게 뭐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뭐 하여튼 그러면은 너네 둘이 돈 벌면서 잘 살면 뭐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뭐 시골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그 지방이겠죠. 소도시에 산다고 했으니까 지방에서 살면서 뭐 집도 사고 땅도 조금 사고 그러면서 살 수 있겠네라고 마음 푹 놓고 자기 큰아들 걱정이나 하고 살아야지. 왜 괜히 결혼해갖고 잘 살고 있는 쓰니님 부부를 둘째 아들 부부를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괜히 뭐가 심술이 나서 왜 건드리면은 자기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올까봐? 그럴 사람 없죠. 그거를 수도 없이 실패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큰며느리한테도 실패를 해봤을 거고 이 시어머니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건 평생 달라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차피 그럴 사람이라는 결론인데 이거는 우리가 막 분석을 해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쓰니님은 그거를 그리고 딱 알아보고 바로 그냥 적절한 반응으로 그렇게 그 반응을 보여준 거죠. 그런 적절한 반응을. 대단한 감각이에요. 이 어린 분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은 저도 뭐 말은 좀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도 깐족거리면 거 뭐 좀 한다 그랬어. 근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을 바로바로 받아치는 것까지 이거는 거의 천재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 사연에 대한 뭐 얘기를 쭉 사람 심리에 대한 뭐 인간 그 사회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이 있거나 그런 뭐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저도 뭐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열받았어. 댓글을 딱 봤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그럼 나도 거기다가 또 리플을 또 달고 그래서 댓글에서 막 나랑 싸우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잘 지내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